자, 페이지는 10페이지고요. 생물 파트입니다. 자,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여기는요. 뭘 배울 거냐? 생장과 생식이 포인트입니다. 생장은 뭡니까? 몸집이 커져가는 거. 그렇지? 키 크는 거. 몸무게가 느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생식은 뭐냐? 우리가 어른이가 됐어. 지금 현재는 어린이잖아. 아닌가? 어린이와 어른이의 중간이야. 청소년기.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가 된 상태에서 이제 나이가 처묵처묵 하다 보면 외롭잖아. 외로우니까 이성을 찾게 되겠지. 그러다가 내 이상이냐?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 결혼하겠니? 안 하겠니? 하겠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사랑의 결실 너희들 똑 닮은 제2세가 나올 거야. 일명 뭐라고 해? 베이비. 맞아요? 맞아? 그 베이비 만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생식이라고 합니다.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알겠니? 자, 그래서 이 세포 분열 왜 합니까?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래. 첫 번째, 생장. 몸집이 커져가는 거. 두 번째, 생식. 베이비 만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되니? 이때 이 생장과 생식을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세포수를 늘립니다. 되니? 그 세포수를 늘리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 세포수가 늘어난다, 분열한다 라고 하는 거야. 이 세포 분열이라는 말에는 엄청난 말이 들어가요. 이게 바로 뭐냐? 처음에 하나의 세포가 있었거든. 이 하나의 세포가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4개가 되겠지? 또 컨트롤 C, 컨트롤 V 8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수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 이게 바로 세포 분열이야. 야, 무한대까지는 아니야. 언젠가 멈추겠지, 죽으면. 그렇지? 유한대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세포 분열을 한번 배울 건데 먼저 세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거야. 문제, 살아있는 기본 단위입니다. 되니? 이때 이 세포는요, 우리가 보통 세포라고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시고요. 우리는 간단하면 얘기해 줄게. 세포는 크게 3가지가 있으면 세포라고 해. 일단 막이 있어야 돼. 세포 막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포 막 안에 세포질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 다음 요 안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핵입니다. 됐냐?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뭐라 한다? 세포다라고 하는 거야. 자, 세포 막 속에 세포질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핵이 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게 소세지 포장지야. 포장지, 비닐봉지, 비닐막. 그 안에 소세지가 있어. 근데 이 소세지 핵심은 뭐냐? 치즈야. 됐어? 그럼 치즈가 뭐에 해당돼? 핵심이죠. 그 다음 소세지는 뭐야? 세포질. 밖에 있는 비닐봉지의 막은 뭐라고 해? 세포막.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새끼입니다. 아까 이걸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핵이라고 했죠. 핵. 이 핵 속에 너희들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이때 유전자가 뭐냐? 생물체의 형태와 성질을 우리가 2글자로 줄여서 형질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형질. 이 생물체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 이런 걸 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이 유전자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 뚝 떨어졌을까? 아니요. 엄마, 아빠, 엄빠한테 물려받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바로 생물의 유전에 관여를 합니다. 이게 핵심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유전자가 어떤 녀석인지부터 배울 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배울 거고요. 먼저 세포수가 늘어나는 이유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이라고 돼 있어. 세포 분열은 아까 뭐라고 했어? 세포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럼 세포수를 왜 늘리느냐라는 거죠.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 세포 분열 써라. 세포 숫자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세포수를 늘립니까? 자,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했어. 첫 번째, 생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 생식하기 위해서. 알겠니? 그때 생장하기 위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생식하기 위해서 생식기관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우리는 뭐라고 해? 생식세포 분열. 아우, 너무 길어. 감수 분열이라고 불러요. 됐죠? 참고적으로 알아도 오늘 다 배울 거야. 그때 이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 책에 없는 것부터. 첫 번째,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 만약에 사람이 단 한 번의 생식세포만 만들 수 있다면 여기서 문제.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왜? 교과 과정에 나옵니다. 사람 몸, 특히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로 나눠지는 거 알죠? 됐지? 사람 몸에 남자하고 여자 몸에
바로 뭐가 있어? 생식기관이 있는데 이건 호르몬 파트에서도 배웠습니다. 남자 몸에 있는 생식기관은 거기요. 그곳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소. 여자 몸에 있는 생식기관은 뭐라고 해야 돼? 난소라고 얘기해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남자 몸에 있는 정소에서 만드는 생세포 이름이 뭘까요, 문정아? 그렇지, 정자. 그렇지? 그러면 우리 영순 여자 몸에 있는 난소에서 나오는 생세포 뭘까요? 난자. 그럼 잘 봐. 평생 난자 하나, 정자 하나 만든다고 치자. 딱 하나. 근데 만들었는데 벼락을 못 시켰어. 자, 그러면 베이비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지. 그치? 맞아? 그 다음 만들었는데 잘 못 만났어. 그치? 때가 됐는데 못 만났어. 그래도 베이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지. 야,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이거 애 갖는 게 하늘에서 별 따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 야, 이런 일 벌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종족 보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야, 니네 종족 보존 왜 하는 줄 알아? 그냥 간단하게 알려줄게.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시키고 하자는 욕망이 있어. 그래서 나의 유전자를 내 자손을 통해서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게 종족 보존을 하려고 번식하려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알겠니? 이게 생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식세포가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을 노리면 될 거 아니야. 다음번도 안 되면 그 다음번. 맞아? 그러기 위해서는 세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만 얘기합니다. 다른 애들은 관심 없어요. 사람의 여자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간, 그 기간 안에서 딱딱 한 개 또는 두 개씩 만들지. 됐지? 그런데 남자 같은 그런 거 없어요. 그딴 거. 남자들은요, 청소년기부터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치? 매일매일 만듭니다. 매일매일. 그치? 매일매일 만들고 보통 만들 때 몇 억 마리씩 만들죠. 그래서 이 몇 억 마리가 너무 많으면 청자왕, 청자킹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참고적으로 알아둬. 자, 그거는 이제 생식이고요. 이제 책에 나온 거. 자, 이제 몸집이 커지고 싶어. 몸집이 커지고 싶으면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봐. 내가 큰 집을 짓고 싶어. 큰 몸뚱아리를 갖고 싶어. 우리 몸을 집이라고 비유하는 거야. 큰 집을 지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왕벽돌을 쓴다. 그치? 맞죠? 큰 집 지을 때 왕벽돌을 쓰면 크게 지을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왕벽돌이 아니라 조그만 벽돌을 벽돌수를 늘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방법 써도 되고 이 방법 써도 되는데 우리 몸에서는요, 왼쪽 거 안 써요. 그럼 왼쪽 거 안 쓰고 뭘 쓰냐? 이거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걸 써야지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 뭐가 잘 일어난다고? 물질 교환이 무지막지하게 잘 일어납니다. 이걸 알려주는 예제가 저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요 사각형 산수기 사이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세포수를 늘리게 되는데 이 세포수를 늘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별표하시고요. 그 이유는 뭐냐? 자, 이제부터 산수 좀 한번 해볼게. 이런 걸 뭐라고 하니? 정면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 2, 3입니다. 각각. 됐지? 자, 이제부터 간단한 산수. 얘는 표면적이 얼마입니까? 한 면의 면적이 1제곱센티미터. 6면이니까 6입니다. 얘는 한 면이 4야. 그 6면이니까 24. 한 면이 3입니다. 그럼 6면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54가 되겠지. 되니? 이거 산수 이 정도 할 수 있지? 자, 이제 부피를 계산 한번 해볼게. 부피는요, 1, 1, 1. 얘는 뭐야? 2, 2, 2. 얘는 얼마야? 3, 3, 3. 그래서 모든 계산이 여기 나와 있어. 됐어?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거에서 이쪽으로 가면 등치가 커지는 거지. 등치가 커지는 거야. 마치 왕벽돌을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지? 왕벽돌이다. 맞아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이게 우리 몸의 부피, 우리 몸 전체의 크기야. 그럼 이 바깥쪽에 있는 표면적은요, 표면적은 다른 세포하고 다른 외부하고 접촉되어 있는 표면적이기 때문에 이 표면적을 통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날 거야. 자, 지금부터 시작하자. 등치 작은 애가 있고 등치 큰 애가 있어. 서연아, 누가 밥 많이 먹어야지? 큰 애가 많이 먹어야지. 내가 너보다 등치가 2배 크다. 그럼 이론상 밥 몇 공기 먹어야 돼? 너 한 공기 먹으면 나 몇 공기? 그렇지. 내가 등치가 10배 크면 나 몇 공기 먹어야 돼? 10공기 먹어야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아?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봐. 등치가 몇 배 커졌니? 8배 커졌지. 그럼 밥도 몇 배 먹어야 돼? 8배.
그럼 물질 교환도 몇 배 잘 일어나야 돼? 8배. 근데 몇 배 늘어나는지 봐봐. 표면적인 겨우 4배밖에 안 증가했어. 맞아? 등치는 8배인데 표면적은 4배야. 따라가 못 따라가? 부피 변화를 넓이 변화가 못 따라가. 그러면 덩치는 커졌는데 물질 교환이 오히려 더 잘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돼. 됐어? 그러면 말라주기 딱 좋죠. 그 다음 또 한 번 해볼까?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자, 부피 몇 배 바뀌었어? 27배 바뀌었지. 1에서 27. 맞아? 근데 표면적은 얼마 바뀌었어? 겨우 9배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야, 등치는 27배 커졌어. 밥도 27배 많이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표면적이 9배밖에 안 증가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말라두기 딱 좋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부피분의 표면적. 이거 바로 물질 교환 정도라고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질 교환 정도. 같은 부피당 면적 비율. 그게 632로 줄어들었잖아요. 됐지? 그럼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안 일어나요. 그럼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나면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이 방법 쓸래? 그래서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하냐? 실제는요, 내가 이렇게 크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건 쓰지 말고 설명 들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아, 이런 세포를 딱딱딱딱딱딱딱 채우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의 세포 크기가 여기도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치? 부피분의 면적이 똑같아. 그럼 부피분의 면적이 똑같으면 이거 물질 교환 원활하게 일어나지. 등치가 커져도. 그래서 우리 몸에선 바로 이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 세포 수를 늘리는 거야. 알겠냐? 자, 그럼 보자. 세포가 커지면 밑줄 쳐.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 그 다음 두 번째, 부피가 커지는 비율. 자, 아까 얘기했죠? 이 얘기입니다. 부피 8배 커질 때 표면적은 4배밖에 안 커져.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크지. 됐어?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이런 걸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세포를 마냥 키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조금 키우다가 그 다음부터는 세포 수를 느랑 늘려버려. 됐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세포가 어떤 물질 교환을 해야 돼? 야, 핵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에너지를 만들면 에너지원이 필요해요. 그게 뭐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소화된 영양소야. 그 영양소는 세포 밖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 산소도 가지고 오고, 그걸 가지고 우리 세포 내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곳이 있다. 마이토콘드리아. 올해는 관심 없지만 내년에는 외우셔야 돼. 거기서 에너지 받아. 에너지 만들면 에너지를 쓰겠지, 세포가. 그 다음 쓰고 남는 뭐가 필요하지? 뭐가 남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필요 없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해? 노폐물. 기억나? 노폐물이 나오면 우폐물을 세포 바깥으로 갖다 줘야 되지. 물질이 들락날락 해야 되지. 들어오는 건 좋은 거, 나가는 건 나쁜 거. 존나게 교환돼야 되죠. 욕하는 거 아니죠? 그치? 됐니?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세포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아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짓거리 한다고? 세포 수를 늘린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선생님 몸뚱이하고 니들 몸뚱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내 몸뚱이가 커요? 니들 몸뚱이가 커요? 내 몸뚱이가 커요. 왜? 나는 이미 생장이 끝나서 세포수가 많은 거야. 그래서 생물체 중에서 등치가 큰 놈이 있고 등치가 작은 놈이 있으면 등치가 큰 놈이 등치가 작은 놈보다 세포수가 많은 거지. 세포 크기가 큰 게 아닙니다. 알겠니? 됐어? 물론 같은 나이인데도 뚱뚱한 놈하고 마른 놈하고 차이가 있지만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드디어 나옵니다. 아까 핵이라고 해서 세포 내에 있는 핵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었죠. 그 핵이 바로 뭐를 하는 거냐?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그 안에 유전자가 바로 이 세포, 이 생물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는 곳에다가 저장하는 곳이야. 그래서 평상시 때는요, 그 세포 안에 핵이 보이는데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 잘 봐. 아까 그랬던 거 마저 그릴게요. 이게 세포 막이고요. 그럼 여기 뭐가 있었어? 핵이 있다고 했지. 요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했어. 맞아? 그 다음 이거 혹시 니네 뜨개질 아니? 뜨개질 알아? 뜨개질 할 때 뜨개질 공이 있어. 실. 어떻게 돼 있지? 털실이 막 이렇게 뭉쳐있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거기에 이렇게 실이 하나 삐져나와 있어. 그럼 내가 이걸 잡고 쭉 풀면 전부 다 멸로 바꿔. 하나의 실로 바꿀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쭉 풀으면 이게 하나의 실처럼 보일 거야.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염색사라고 불러요.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염색사라고 한다. 뭐라고 부른다고? 염색사. 그 다음 이 염색사에서 사자가 실사자야. 알겠니? 그 다음 이 염색사를 또 풀으면요 요 염색사가 풀어집니다. 풀어지면서 이런 모양이 생겨. 막 이렇게 이런 모양들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이중나선 이런 구조가 보일 거야. 됐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DNA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요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 DNA가 요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곳에다가 막 담겨져 있어. 즉, 요 털실을 또 가느다란 실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고, 이 가느다란 실은 두 가닥으로 되어 있고, 이 두 가닥의 실을 우리가 DNA라고 하고,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이 막 꼬여 있는 상태야. 됐지? 그럼 이 DNA의 특정 부위에 유전 정보가 담아져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유전자야. 됐니? 이게 평상시 상태야.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세포가 분열할 때가 됩니다. 그럼 분열할 때 가면 얘가 없어져. 왜 없어질까? 염색사로 다 풀어질 거야. 염색사로 풀어진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깔에 보이는 녀석으로 뭉칩니다. 이 염색사가 막 이렇게 꼬이고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드디어 염색이 잘 되는 물체로 바뀝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염색체라고 해. 이거 실제야. 옛날 사람들은 이 염색체가 뭔지 몰랐어. 그런데 이름을 왜 이 염색체를 붙였느냐? 옛날부터 핵을 관찰하기 위해선 동물이건 식물이건 간에 염색약을 뿌렸거든. 그 염색약을 뿌리는데 그 염색약에 뭔지 모르겠는데 잘 염색되는 물체가 있더래. 이거 핵은 아니야. 이거 처음 보는 새끼인데? 이거 뭐지? 야, 일단 모르겠지만 염색이 잘 되는 물체니까 그냥 염색체라고 하자. 그치? 근데 염색체를 보니까 실 모양으로 되어 있네? 그럼 염색이 잘 되는 실이다 해서 염색사.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염색사 안에 DNA가 있고 이 DNA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바로 유전자 정보 물질이 들어있던 거죠. 알겠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출발할게요. 염색체라고 돼 있어. 자, 일단 이 염색체는요 반드시 써줘야 돼. only가 뭐죠? 오직 세포 분열 시에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뭐라고? 세포 분열 시에만 관찰이 가능해. 이게 염색체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염색체 그림을 한번 보자. 이 염색체는 언제 등장한다고? 염색체는 핵이 염색사로 풀리고 염색사가 막 꼬여가지고 염색체가 나와.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이 염색체 몇 개 그린 걸까요? 한 개 그린 거야. 이 염색체 몇 개라고? 한 개야. 한 개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동글뱅이가 있어. 그림 그릴 때 동글뱅이가 있다. 됐지? 이 동글뱅이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동원체라고. 뭐라 한다? 동원체. 이때 이 동원체가 한 개면 염색체가 한 개야. 동원체가 두 개면 염색체가 두 개야. 됐어? 요거로 구분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여기에서 요 새끼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원본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원본. 원래 여기 있던 요 녀석이 핵이 염색사로 방치고 염색사가 뭉쳐가지고 염색체가 됐을 때 처음엔 요거 하나만 만들어. 됐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원본이야. 그 다음 이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C 합니다. 그러면 복사본이 땅 생겨. 됐어? 그럴 때 요 원본과 복사본 각각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그래서 염색체 하나를 나눌 분자를 써서 염색 분체라고 해요. 그래서 한 개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입니다. 됐어요? 염색체는 몇 개? 한 개. 염색 분체는 몇 개? 두 개. 자, 이때 이게 원본이라고 했지? 이거 복사본이지? 그럼 얘하고 얘는 같은 유전자야, 다른 유전자야? 같은 유전자죠. 됐어? 그래서 요거 써놔. 염색 분체는 무조건 동일 유전자입니다. 동일 유전자를 갖고 있어. 자, 그다음 이제 이 염색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쭉 한 줄씩 뽑아냅니다. 요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염색사라고 하는 거고, 염색사들이 쭉 보니까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에 이중나선 구조인 유전 DNA가 막 꼬여가지고 가느다란 실을 만들고 그 실들이 모여서 염색사를 만들고 염색사들이 뭉쳐 염색체가 되는 거야. 됐죠? 자, 이때 이 DNA의 특정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해? 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유전 형질이 저장되어 있어. 유전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나의 머리카락은 곱슬이에요. 나의 눈동자 색깔은 파랑이에요. 그치? 나의 머리카락 색깔은 빨강이에요.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닭살이에요. 이런 정보들이 다 숨어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머리카락 색깔이면 여기는 눈동자 색깔, 여기는 곱슬 뭐 직모 이런 거고, 피부 색깔 뭐 이런 거. 됐지? 그래서 니네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현재 이 그림은 DNA 몇 개 그린 거야? 하나 그린 거야. DNA 몇 개 그렸다? 하나. DNA 하나당 유전자 하나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DNA가 하나 나오면 무조건 유전자는 여러 개야. 유전자는 여러 개. 이거 내년에 또 나와. 자, 돌아. 그 다음 이 DNA 안쪽에 보면 여기 막대처럼 생긴 게 있잖아. 이 막대처럼 생긴 게 요거를 우리가 염기라고 하는 거고, 요 염기 배열 때문에 유전자 정보가 저장돼요. 됐죠? 그 유전자 정보에 따라 내가 원하는 단백질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형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됐지?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잘 봐. 이거 몇 개라겠지? 염색체 한 개. 여기 봐봐. 염색체 몇 개야? 두 개죠. 그치?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데 잘 봐.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지 않냐? 같죠?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서로 같은 염색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서로상 같을 동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알겠니? 뭐라 간다? 상동 염색체.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상동 염색체는 몇 쌍 있어요? 한 쌍 있는 거지. 한 쌍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치? 근데 여기는 내가 두 개만 그린 건데 보통 생물체를 보면은 두 개, 네 개, 6개, 8개, 12개, 46개 이런 식으로 짝수개로 존재하고 있어. 왜 짝수개냐라는 겁니다. 이유 간단해요. 만약에 여기 있는 거를 아빠한테 받았다고 치자. 아빠. 그럼 여기 있는 건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럼 아빠한테 하나 받았어? 엄마한테 하나 받아. 아빠한테 두 개 받았어? 엄마한테 두 개 받아. 아빠한테 10개 받았어? 엄마한테 10개 받아. 무조건 더하면 뭐가 나와? 무조건 더하면 짝수개가 나오지.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한테 n개를 받으면 엄마한테도 n개를 받잖아. 그치? 그러면 상동연색체는 무조건 2n개가 만들어지겠지. 됐어? 그래서 이때 이거 잘 봐. 내가 n이라고 쓸 때가 있고 2n이라고 쓸 때가 있는데 2n이라고 쓰면 두 개씩 쌍을 이루는 게 이 뜻이야. 다시 한번 뭐라고? 두 개씩 쌍을 이루는 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쓸 거야. 2n 이꼴 14라고 되어 있어. 그럼 뭐야? 두 개씩 쌍을 이루는 녀석이 전체 14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치? 맞아? 두 개씩 쌍을 이루는 게 14개. 그러면 몇 쌍 있는 거야? 상동연색체가 7쌍. 맞아? 그럼 7쌍 중에 반띵 내 7개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반띵 7개는 엄마한테 받은 거야. 됐어?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2n 이꼴 2라고 쓰시면 되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시작한다. 잘 봐. 이게 아빠 거야. 염색체는 2개입니다. 그 다음 하나의 염색체당 염색 분체가 2개씩 있지. 이때 요 새끼는 뭐에 해당돼? 아빠 거 원본. 이건 뭐야? 아빠 거 복사본. 맞아?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엄마 거 원본. 되니? 이건 뭘까요? 엄마 거 복사본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손 잘 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가나다라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유전자 다른 유전자. 같은 유전자. 같은 유전자 다른 유전자. 같은 유전자. 다른 유전자. 이건 아빠 거 엄마 거지. 다른 유전자지. 실제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아빠 요 염색체. 염색체 원본하고 복사본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 곱슬 유전자가 있고 똑같은 위치에 여기에 직모 유전자가 있대. 그럼 엄마의 유전자하고 아빠의 유전자가 싸우겠지. 그치? 자식은 둘 다 나와? 반쪽은 직모고 반쪽은 곱슬이냐? 어? 아, 선생님 반 곱슬 있잖아. 반 곱슬도 곱슬이라잉? 알겠니? 됐어? 자, 그러면 두 개가 막 싸울 거야. 그런 다음에 자식을 딱 봤더니 곱슬이 나왔어. 누가 이긴 거야? 곱슬 유전자가 이긴 거야. 모든 형질은요. 유전자끼리 두 개가 싸운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건 몇 개 안 돼요.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거. A형하고 B형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중간이 나와. AB형 이런 거. 알겠니? 그런 게 나와. A형하고 O형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뭐 나오는 줄 알아? 주로 A형 나와요. 이런 거. 알겠니? 됐어? 이런 걸 가지고 출생의 비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옛날에 실제 있었던 사건. 내가 이걸 니들 출생의 비밀을 알려줄 거야 하면서 그냥 장난으로 야 엄마 혈액형 뭐야 아빠 혈액형 뭐야 했는데 이런 상황 내가 그때 딱 듣고 하기 전에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얘가 이러고 있는데 그치?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하면서 혹시 너 혈액형 잘못 알던지 아빠가 잘못 알던지 엄마가 잘못 알지 않았을까? 집에 가서 확인해봐. 얘 충격 먹었나 봐. 집에 가자마자 얘기했나 봐. 집에 가자마자 그때는 카톡 없었을 때다. 집에 가자마자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딱 왔는데 아빠가 혈액형 잘못 알았대요. 어휴 지나 다행이던지. 야 그 만약에 아빠도 정확하고 엄마도 정확한데 애가 주소온 자식이라는 거 여기서 나 때문에 알아봐. 그치? 나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안 해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그냥 예를 들어버리지. 니들한테 안 물어봅니다. 걱정 마. 주소온 자식 티 안 나. 서연아 알겠지? 티 안 나. 안 들켜. 걱정 마. 알겠니? 자, 그래서 현재 얘네들은 같은 유전자, 다른 유전자, 다른 유전자입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책으로 해서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라고 했어. DNA, 단백질. 밑줄 쳐.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 정확하게 말하면 염색체는 염색사로, 염색사가 단백질과 DNA. 됐죠? 자, DNA 유전 물질을 저장하는 것을 DNA라고 하는 거고 생물의 특징, 형질을 결정하는 여러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밑줄 쳐. 여러 유전 정보 저장. 그때 DNA의 특정 부위를 뭐라고 한다? 유전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 DNA 한 개당 유전자 여러 개. 그럼 이 염색체가 반띵하면 뭐가 된다? 유염색 분체가 되는 거고 염색 분체는 원본 복사본이니까 유전 정보는 서로 같죠. 자, 이제 사람 걸로 넘어갑니다. 자, 사람 걸로 넘어가면 사람 몸에 있는 염색체 세포 하나당이야. 세포 하나당 염색체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단 정상인인 경우. 애자인 경우에는 조금 틀려요. 알겠니? 그런 건 우리가 관심 없습니다. 옛날엔 배웠는데 지금 안 배워.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몸을 쫙 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동 염색체가 이거 사람 거야 쓰지 마. 23쌍 보입니다. 몇 쌍 보인다고? 23쌍. 됐어? 23쌍이면 아빠한테 몇 개를 받아? 23개. 엄마한테 이거 쓰지 말라고 했어. 엄마한테 몇 개 받아? 23개. 그럼 전체 몇 개가 되는 거야? 산수 안 돼? 46개가 되는 거죠. 46개 너무 어려워. 46개. 야, 그거 아니? 우리나라 그치? 한국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시계 읽는 거래. 시계. 이거 읽어봐. 그치? 1시 15분이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치? 여기는 뭐라고 써? 1시 15분이 아니라 1시 15분. 애들이 헷갈려 뒤진다고 하더라고. 외국 애들이. 우리는 뭐 익숙하잖아. 그렇지? 익숙한데 외국 애들은 그렇대요. 자, 아무튼 그래서 23개 46개. 이게 사람이야. 됐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사람은요. 사람이다. 몸에 있는 염색체는 EN 두 개씩 쌍을 이루는 녀석이 전체 46개 있어요. 이 표현 방법 잘 알아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핵상이라고 해요. 핵 안에 있는 염색체의 상태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니? EN 이꼴 46개다. 오케이? 자, 그러면 23개 누구한테 받았다고? 아빠. 나머지 23개 누구한테 받았다고? 엄마. 됐죠? 자, 그런데 요 46개를 또 분석을 하잖아? 44개와 2개로 나눠. 근데 이 44개는 남녀 차별하지 않아요. 남녀 공통이에요. 뭐라고? 남녀 공통. 문제는 요 2개예요. 요 나머지 요 2개가 이 새끼가 남녀 차별하는 거야. 알겠니? 남녀 차별한다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야. 이게 남자일 경우가 있고 여자일 경우가 있는데 남자일 경우일 때는 XY라고 쓰고요. 여자일 경우에는 XX라고 씁니다. 됐지? 자, 이때 남녀 공통인 이 염색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상염색체라고 해요. 항상 같다 해서 상염색체.
남녀 차별하는 요 두 개의 염색체를 뭐라 그러냐? 성염색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자를 쓰면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쓰겠죠? 44 더하기 XY라고 쓰고 여자 같은 경우는 44 더하기 XX라고 쓰면 돼. 맞아? 그러면 여기 끄트머리에는 XY, 끄트머리에는 XX는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야, 왜 이름이 XX일까? X 모양처럼 생겨서 XX라고 쓰는 거고 얘가 X면 얘도 X다? 크기와 모양이 같다는 얘기지. 그 다음 얘는 X고 Y야? 그럼 뭐야? 얘는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는요. 뭘로 확인하는 거야? 성염색체 가지고 확인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잘 들어야 돼. 학교 선생님이 뭐라 하는지. 얘 상동열쇠 몇 쌍이냐 여자. 이거 몇 쌍이야? 22쌍. 이거 몇 쌍이야? 한 쌍. 그래서 몇 쌍이지? 23쌍 맞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문제는 여기서. 자, 얘 상동열쇠 몇 쌍인지 보자. 상염색체는 몇 쌍이야? 22쌍. 이거 상동염색체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여기서 문제가 생겨. 잘 들어. 일반적으로 상동염색체가 뭐라겠지?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해. 그러면 얘는 크기와 모양이 같거든? 진짜 그런 장면을 봐봐. 크기와 모양 같잖아. 그치? 근데 얘는 크기와 모양이 같다고 해? 같지 않다고 해? 안 같지? 그럼 이거를 대학 교수에 따라 어떤 대학 교수님은요. 이거 상동염색체 아니잖아 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또 한 분은 야 크기와 모양 같지 않지만 하는 일은 똑같잖아. 성별을 결정하니까. 이거 상동염색체로 봐야지 라시는 분이 한 분 계셔. 이 두 분을 왜 얘기하는 줄 알아? 우리나라에서 생물 교육할 때 유명한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시거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상동염색체, 나머지 한 분은 아니야. 그래서 이 교수님한테 배웠던 제자들은 맞다고 하고요. 이 교수님한테 배운 제자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됐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처럼 두 명의 교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은 나 같은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알아둬라. 그럼 우리 학교 선생님도 몰라요. 어디 대학 나온지도 모르겠고 그 교수님한테 배운지도 모르겠어. 됐어? 그럼 얘기 안 해. 뭔 얘기인지 알아? 얘기 안 한다. 왜냐면 논란거리가 되거든. 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는 무조건 뭐지? 3년째 23상 맞아요? 이건 물음표야. 이 물음표라는 얘기는 학교 선생님이 굳이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얘기하시면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니? 우리 선생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닌 거야. 맞다고 했어요. 맞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 자, 상동색체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밑줄 쳐. 정의가 이거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 두 개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은 항상 뭐죠? 두 개씩 쌍을 이루지. 왜? 아빠한테 X개 받으면 엄마한테 X개, 전체 2X개. 그래서 우리는 이 상동염색체를 뭐라고 표현해요? EN이라고 쓰는 거죠. EN. 그렇죠? 근데 저 EN이 이게 N이고 이게 N이라면 재밌는 게 너랑 나는 다른 유전 정보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르다. 그렇지? 그다음 이 유전 정보끼리 서로 나중에 대립한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대립 유전자끼리 싸워서 자식한테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우성이라고 한단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직무하고 곱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했지? 곱슬. 곱슬이 우성이야. 그럼 직무는 열성이라고 해.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야, 가영아. 우성하고 열성 중에 뭐가 좋아? 그럴 줄 알았어. 정답은 모른다야. 그런 거 안 따져. 알겠니? 야, 엄마 거 좋고 아빠 거 나쁘고 이러니? 아빠 건 좋고 엄마 거 나쁘고 이러니? 그런 거 아니야. 다만 자식한테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그런 걸 따져서 우열이라고 하는 거지. 이 말뜻 때문에 우월하다, 열등하다,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거 안 따져. 알겠니? 됐어? 선생님, 제 몸에 들어온 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야, 엄마 존예, 아빠 존잘, 나 개그지. 좋은 거야? 아니잖아. 아닌 거야. 그치? 아닌 거야. 그런 경우 있잖아. 또 이런 경우 있지. 웃긴 거. 유전 파트 보면은요. 형제자매가 많을 때 우리 형은, 우리 언니는, 우리 누나는 존예, 키 크고 쌈 잘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남자도 잘 꼬시고 여자도 잘 꼬시고 짱인데 난 개 그지야. 키 작고 배 나오고 뚱뚱하고 운동 개 못하고 쌈도 못하고 욕만 먹고 말도 어버버버 하고 니들. 그치?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어요 없어? 있어. 개 짜증나는 경우 있잖아. 맞아?
이거 유전자 몰빵하는 경우, 유전자 앞 나쁜 것만 몰빵하는 경우 복벌 복이지 뭐. 그치? 이게 인생이다라고 그냥 살아야지 뭐. 갑자기 몸이 바뀔 수는 없잖아. 그치?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야, 혹시 형제자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너 형제자매 없다고 새끼야? 형제자매 없는 사람 다 있어? 그러면 혹시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몸이 바뀌었으면 내가 형으로 태어났어야지, 내가 동생으로 태어났어야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냐? 해본 적 없는 사람 만족한다는 얘기구나. 그치? 나머지 해본 적 있구나. 없다고? 누나 개무시하는 거야?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알겠어? 고마워.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 상동명사의 이해는 우리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죠. 상과 성으로. 상은 밑줄 쳐 남녀 공통. 몇 쌍이 있어? 22쌍, 44개 있습니다. 성명사체는 성별을 결정하기 때문에 남녀 차별. 어쩔 수 없어요. 이 새끼 남녀 차별이에요. 그때 하나는 X고 하나는 Y인데 X하고 X가 서로 두 개가 있으면 여자, X 하나 Y 하나 있으면 남자입니다. 됐어? 그래서 너희들은요 어디만 보시면 돼? 끄트머리를 보시면 돼. 됐지? 됐지?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잘 봐. 이거 반띵, 이거 반띵을 우리가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빠하고 엄마한테 반띵씩 받았던 게 있지. 그래서 44의 반 22, X의 반 X.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 그 다음 아빠한테도 역시 나머지 22 더하기 X를 물려받은 거야. 되니?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얘는 44 중에 반띵, 엄마한테 22. 됐죠? 그 다음 아빠한테도 22를 받고 그 다음 XY 중에 X는 엄마한테밖에 없잖아. X. 요 Y를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빠한테 받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들어간다. 이게 여자 몸에 있는 난소에서 나오는 난자다. 요 난자라고 하는 생세포는 N개야. 요 N개는 22 더하기 무조건 X예요. 무조건 X. 됐어? 근데 여기에 이제 정자가 막 쳐들어와. 왜? 이러면서 내가 1등 할 거야. 아니야, 나야. 몇 억 대 1로 경쟁을 합니다. 여기서 딱 한 명의 정자만 선택을 받죠. 근데 이 한 명의 정자 중에서 잘 봐. 여기 있는 새끼는 22 더하기 X고요. 여기 있는 새끼는 22 더하기 Y라고 할게. 됐어? 두 개가 경쟁했는데 얘가 꼬리 냈어. 그럼 어떻게 돼? 44 더하기 XX 공주님이 태어나는 거지. 또 뭐해? 비행기 날리려고? 아, 얘 러브레터야? 그 책 뜯었냐? 이라이씨, 빨리 안 집어넣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얘하고 꼬리 됐어. 그러면 44 더하기 XY지? 뭐가 태어나? 남자인 왕자님이 태어나는 거지. 맞아요? 아들 낳고 딸 낳고 누구 탓이야?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아빠야. 엄마 탓 아니야. 자, 중3 때 배웠다. 지금 배웠다. 중3만 가정, 즉 교육과정 중에 중3 가정만 나와도 이 지극한 단순한 원리를 알 수 있지. 그치? 자, 지금도 속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지금 조금 좋은 집안 가면 우리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아들라는 집안이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아들 낳고 아들이면 어떻고 딸 낳으면 어떻고 안 생기는 것보다 나는데. 근데 꼭 이런 데가 있어. 우리 집은 아들이 중요해. 아들 낳아. 그러니까 막 계속 딸만 나가지고 이거 아줌마가 스트레스. 그랬더니 글쎄 이 한약을 먹으면 딸이 아들 된대. 한번 먹어볼래? 그래서 누구 다 아들 낳대. 야, 그럼 솔깃 할까 안 할까? 팔랑귀가 솔깃 하겠지. 그래서 막 가가지고서 그 한약을 먹어. 그치? 그런 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기죠. 야, 만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수정이라고 한단다. 수정되면 더 이상 성별은 바뀌지 않아요. 이미 성별은 끝난 거야. 그런데 남자였던 애가 갑자기 여자로 바뀌고 여자였던 애가 남자로 바뀐다는 약이 있어.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거 사기야. 되니? 그런데 속았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 이 약 파는 새끼가 뭔 줄 알아? 약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닙니다. 약장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렇게 해가 이 약 한번 먹어봐. 이 약 먹을 때 꼭 기도를 하고 아침 새벽 6시에 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봐. 사람이 꼭 6시에 어떻게 먹냐 기도하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자빠져 잘 수도 있지. 6시 1분에 먹을 수도 있고 6시 2분에 먹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건너뛰고 9시에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 낳았어. 그럼 따질 거 아니야. 아이씨 몇백만 원짜리 비싼 건데 아들도 못 낳고 6시에 먹었어 안 먹었어? 한 번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에이. 이거 방송에 나왔던 얘기예요. 방송에 TV 뉴스에 나왔어. 이게 사기지. 근데 이걸 속는다니까? 물론 얼만큼 절신 막 너무너무 절실해. 그래서 뭐 그럴 수는 있다 쳐. 그래도 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별은 맡기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생물의 염색체수가 있어. 별표. 자, 이제 잘 봐. 생물체마다 고유한 개수의 염색체가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 생물마다 염색체 수가 다르네라는 걸 알 수 있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생물마다 염색체 수가 다르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염색체 수가 많을수록 우월한 고등한 생물이다. OX. X 왜? 사람 몇 개니? 48개지. 침팬지 몇 개니? 48개지. 46개고 48개? 개 몇 개니? 78개지. 너네 감자도 48개다. 그치? 맞아?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사람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갖는 감자님을 감히 먹는다고?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감자님은 님자를 붙이셔야 되고 거의 가드 취급을 받으셔야 돼. 오, 포테이토 시시여, 저한테 구원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자에 싹이 나서 잎사귀, 이런 식으로 노래 불러야 되죠. 그래. 그쵸? 됐니? 자, 그럼 염색체 수가 딱 보면 어떤 생물인지 우리가 특정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왜? 염색체 수가 같은 애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염색체 수가 48개. 그럼 무조건 침배치야? 감자일 수도 있다. 알겠니? 됐어? 그래서 이겁니다. 잘 들어. 같은 생물, 같은 염색체 수. O. 같은 염색체 수, 같은 생물체, 그건 X. 됐죠? 자, 이제 밑줄 한번 쳐볼게요.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생물의 종에 따라 다르고, 밑줄 쳐. 같은 종이면 모두 같대요. 야, 선생님 몸에 몇 개 있게? 46개. 민채 몇 개 있어? 그렇지, 넌 46개. 너 외계인이면 48개. 침팬치면 48개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 생물종을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인데, 밑줄 쳐. 고유등한 생물일수록 염색체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하나 더 쓸게. 자, 해봐. 자, 생물체가 동일해. 그러면 염색체도 동일해. 염색체도 동일해.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이건 가능해요. 쌉 가능합니다. 근데 거꾸로 염색체가 동일하면 동일 생물체냐?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거꾸로는 안 돼. 됐지? 자, 넘긴다. 자, 개념 쏙쏙이 볼게요. 자,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이라고 돼 있어. 자, 첫 번째. 세포가 크면 클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라고 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 부피에 대한 뭐뭐에 대한 뭐의 비. 이거 조금 니네가 한국말 좀 알아야 돼. 밑줄 쳐.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 이거를 우리가 쓰면 이 얘기야. 표면적 나누기 부피. 이 얘기야, 이 얘기. 뭐뭐의 A에 대한 B. A분의 B. 됐죠?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부피는 졸라 커지는데 표면적은 살짝 커져. 이게 10배가 되는데 이건 2배야. 뭐 이런 식이야.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전체 이 비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아집니다. 그럼 작아지게 되면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나. 그래서 세포는 어느 정도까지 커지면 세포수를 늘리죠. 이걸 뭐라고 불러? 세포 분열. 됐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염색체 몇 개가 보여? 1개예요. 그 다음 1개가 원본 하나에, 복사분 하나네. 그럼 A를 뭐라고 해?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죠. 염색 분체 몇 개야? 2개예요. 그 다음 요 실처럼 보이는 걸 뭐라고 해? 염색사. 염색사 중에서 요 C를 뭐라고 해? DNA.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초록이 동글동글을 뭐라고 해? 이게 히스톤 단백질.
그다음 DNA 특정 부위를 뭐라고 불러?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이라고 있어. DNA니까 C.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가닥이라고 돼 있어. 각각의 가닥. 이걸 뭐라고 해? 각각의 가닥이니까 요거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치? A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 유전 물질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는 유전자니까 B죠. 정답은 CAB. 자, 3번. 염색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염색체 수와 모양은 생물의 종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 그다음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두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같아야 되지. 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의 염색체입니다. 그러면 두 염색체의 하나는 원본, 하나는 복사본 같습니다. 자, 상동 염색체는 엄마하고 아빠한테 각각 하나씩. 그렇지. 그래서 항상 짝수다. 한 생물체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몸의 부위에 따라 같다. 자, 내 뿔따구에 46개 있어. 엉덩이 46개, 발바닥 46개, 손바닥 46개, 뇌세포 46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4번. 이게 남자냐, 남정녀냐, 여인네냐. 뭘로 구분해? 끄트머리. XX, XY. 남자입니다. 여자죠. 너네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지 마라. 이런 거. 이런 거 쓰지 마라. 왜 쓰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이거 남자 여자 할 때 쓰잖아. 틀렸어. 이걸 맨 처음 쓴 사람이 린네라는 사람이 구린네 아니에요. 린네. 이 린네라는 사람이 식물학자거든. 식물학자인데 이거를 식물일도 동물처럼 암컷 수컷을 구분할 때 암구루 수구루라고 하거든. 수구루 구분할 때가 이거고 암구루 구분할 때가 이거야. 즉 사람 몸을 뭘로 취급하는 거야? 식물 취급하는 거야. 알겠어? 내가 나무야?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응? 우린 배운 사람은 이런 거 안 씁니다. 자,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수 뒤를 보세요. 쌍이에요, 개예요? 쌍이에요, 개예요? 개죠. 46개. 쌍으로 써 있으면 뭐라고 써야 돼? 23쌍. 자, 그다음 상황 염색체는 뭐 쌍이에요, 개예요? 쌍이죠. 22쌍. 성황 염색체는 한 쌍이죠. 선생님, 왜? 아까 상동 염색체 남자는 아니에요. 그거는 상동 염색체고. 그냥 이건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그냥 쌍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다음 남자의 성 염색체는 XY. 여자의 성 염색체는 XX. 그다음 가는 누구냐? XX 여자. 남자는 누구한테 Y 염색을 받았다? 아빠.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누구 탓이다? 아빠. 넘겨. 30분 더 할 거야. 자, 체세포 분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낼 겁니다. 시끄러. 자, 지금부터 이제 체세포 분열을 배울 건데요. 이 체세포 분열은 뭐 하는 목적인지 지금부터 써줄 테니까 잘 봐. 일단 얘는 얘에 대한 모든 것들입니다. 체세포 분열은 일단 2N짜리 한 개의 원본 세포가 있어. 2N짜리 한 개의 원본 세포가 있어. 이 2N짜리 한 개의 원본 세포가 2N짜리 두 개로 바뀌어.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몇 N이 몇 N으로 바뀌냐? 2N이 2N으로 바뀌어. 염색체 수에는 변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안 생겨. 그다음 몇 개가 몇 개로 바뀌었지? 한 개가 두 개. 이거는 1대2의 비율이지. 두 개가 네 개, 네 개가 8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됐어? 그러면 이거는 한 개가 두 개로 바뀌려면 무조건 몇 번 일어나야 돼? 1회 분열이 일어나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체세포 분열을 하면 뭐가 좋은데? 뭐가 좋기?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첫 번째, 생장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오와 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에? 생장은 이해가 되겠는데 생식은 뭘까요? 얘들아, 생장은요 몸집이 커지는 거지. 생식은 뭐냐? 자손 만드는 거지. 베이비 만드는 거지. 잘 들어. 우리 사람 같은 동물체들은 전부 세포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거든. 이런 애들 우리가 다세포 생물이라고 해요. 고양이, 개새끼, 그렇지? 고랭이, 사자, 사람, 문정이 이런 애들은 전부 뭐다? 다세포야. 그런데 니들 친구들 중에 단순 무식한 애들이 있어. 아메바.
유굴레나, 반달말, 집신벌레, 돌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애들. 이걸 뭐라고 해? 단세포. 세포 하나가 곧 생물체야. 그럼 세포 하나가 곧 생물체인데 세포가 2개 돼버렸네? 생물체 몇 마리? 2마리. 그치? 그래서 요건 이렇게 쓴다.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세포 분열이 되는 애들은 누구? 단세포 생물들. 그럼 나머지 다세포 애들만 생장을 하는 거야. 이건 뭐라고? 다세포 애들만 생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생장을 할 때 어떻게 생장을 하느냐? 이게 식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 좀 틀려요. 우리 같은 동물은요, 온몸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니들 어렸을 때 잘 봐? 말 잘못했네. 우리 동물 같은 경우는 온몸이 자라거든? 우리 온몸이 자라. 근데 온몸이 자라는데 재밌는 게 있어. 니네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보면 이렇게 태어났다. 에헤, 꼬꼬냥. 그치? 그 다음 몸집이 다 이래요. 얘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몰라요. 그치? 관심 없어요. 됐니?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좀 과하게 그렸죠. 자, 뭐를 특징적으로 그렸냐? 대가리가 커. 진짜야. 니들 태어났을 때 대가리 왕대가리였어. 그치?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부인과 가면요, 지름이 몇 센치예요? 자연분만 안 돼요. 그치? 엄마가 만약에 수술하셨다! 내 대가리가 왕대가리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제 태어났습니다. 니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걸 축하하는 생일빵 빵 맞았어. 그치? 응애 하면서 기운차게 니들이 막 울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그치? 이 모양 이 꼴을 살고 있는 애 있어. 아직도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고. 그치? 엎치기 하고 그런 애도 있니? 없지? 다 컸지? 자, 컸을 때 어떻게 컸는지 잘 봐. 머리는 요만큼 컸을 때 몸집은 이렇게 크고 있지. 아니야? 몸집 그대로 그려줘? 이러고 나 이러고 아니지? 뭔 얘기인지 알아? 됐어? 자, 잘 들어. 우리 온몸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 근데 몸의 부위에 따라 커지는 비율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립니다. 몸은 많이 크는데 얼굴은 많이 안 커. 선생님, 얼굴도 같은 비율로 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우리는요, 지나가던 그거 알지? 우리 마스코트 알잖아. 하나 이글스처럼 이렇게 인형극 그렇게 돼요. 머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맞아. 고개 숙이면 못 일어나는 거야. 됐지? 왜 웃어? 상상만 해도 즐거워? 됐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우리 동물들이고요. 식물은 어떻게 되느냐? 식물은 자라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라는 곳의 첫 번째가 뭐냐? 뿌리 끝. 뿌리 끝이 길게 자라요. 거기에 생장점이라는 데가 있고요. 줄기 부분이 옆으로 쫙 늘어나요. 거기에는 형성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딴 건 몰라도 생장점 그 점은 기억하세요. 왜 시험에 나오거든. 알겠지? 자, 그 얘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별표. 자, 동물입니다. 몸 전체. 하지만 몸의 부위에 따라 자라나는 비율이 좀 틀려요. 그 다음 식물은 특정 부위, 생장점, 형성층. 됐죠? 요런데 알아둬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저거를 배우도록 할 건데요. 이걸 배울 때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 모든 체세포 분열은 한 방에 안 돼. 뭐부터 해야 돼? 체세포 분열을 해야지.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면 그때부터 하는 거야. 준비가 끝나면. 알겠니? 그래서 제일 먼저 모든 체세포 분열, 오늘 배울 건 뭐야? 체세포 분열, 모든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모든 세포 분열은 준비기가 필요하고 오늘 배울 체세포 분열도 역시 준비기가 필요해. 그 준비기를 간기라고 해요. 감기 아니에요. 간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포 모양이 이 간기야. 이게 준비기야. 이게 가장 오래된 시기야. 자, 근데 이 간기는요, 무슨 시기라고 했어? 준비기예요. 뭐라고? 준비기. 그래서 세포 분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세포 분열은 이 다음부터야. 됐지? 자, 그러면 이 준비기엔 뭐를 하느냐? 원본하고 복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은 그대로 남겨놓고 복사본을 새로 생길 세포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DNA를 몇 배로 증가시켜야 되니? 2배로. 맞죠? 하나는 원본, 하나는 복사본. 원본 내가 갖고 복사본 재 주려고. 맞아? 됐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드디어 준비가 다 끝났어.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1번 핵 1개를 핵 2개로 바뀌어. 뭐라고? 핵 1개를 뭘로 바꾼다? 핵 2개로 바꿔. 됐어? 이게 무언지 그림을 그려줄게. 잘 봐. 세포가 하나 있었어요. 아줌마 안 봐? 핵 하나가 있었어요. 세포 하나에 핵 하나 있다.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핵 1개를 핵 2개로 만든다겠지? 그러면 자, 이 상태는 그대로고 그 안에 핵을 이렇게 2개를 만들어. 여기에는 원본 DNA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복사본이 들어가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버린 거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입니다. 됐죠? 그런 다음 여기가 끝났어. 끝나면 이제 2번. 그러면 세포 1개를 아직까지 1개 맞죠? 1개 맞죠? 이제 몇 개로 만들어주면 돼? 세포 2개로 만들어주면 돼. 됐냐?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드디어 반띵을 해버려. 됐어? 그러면 세포가 몇 개가 돼? 1개, 2개. 그럼 하나가 2개로 만들어지지. 근데 이걸 우리가 모세포라고 이걸 자세포라고 하거든? 모세포다 자세포는 커요, 작아요? 작지? 그래서 얘가 모세포가 될 때까지 살짝 큰 다음에 더 이상 커지지 않아. 알겠니? 그게 핵심이야. 자, 그럼 잘 봐. 요렇게 간기는 준비기. 세포 분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때 먼저 일어나는 게 뭐야? 핵 1개를 핵 2개로 만든다. 됐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핵 분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세포 1개를 세포 2개로 만든다. 이걸 뭐라고 불러? 세포질 분열이라고 해.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가 핵 분열만 할 때, 핵 분열할 때 드디어 보이는 게 있어. 요건 아까 뭐라고 했니? 핵이라고 했지. 핵 1개가 핵 2개가 될 때 요때 등장하는 게 바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가 등장을 해. 그 다음 여기는요 이미 핵 분열이 끝났어. 염색체는 안 보여. 알겠니?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동물 식물인지 몰라. 근데 이 세포질 분열할 때는 너 동물이구나. 너 식물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 동물 식물은 여기서 구분합니다. 세포질 분열 방식에 따라. 됐어? 미리 좀 외워주자. 동물일 때는 세포질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그런 걸 우리가 만입이라고 불러. 그럼 식물일 때는 바깥쪽이 세포 벽이 딱딱하게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조절을 못하고 안에 세포 판때기가 생기고 이게 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는 식물 같은 경우는 판때기가 생겨. 세포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외워주면 좋습니다. 외울 땐 동만이가 식판을 닦는다. 동만식판이라고 외우시면 돼. 니네 옛날에 드라마 중에 박서준하고 김지연 나온 드라마가 있었어. 눈물이에요. Some My Way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거기에 우리 주인공 이름이 동만이야. 박서준. 김지연하고 여사친 남사친 관계인데 계속 그 김지연이 극각의 애교를 불려. 그렇지? 에라는 뭐뭐 하고 싶은데 흥흥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박서준이 너 한 번만 더 하면 때린다 뭐 이러고 있는 장면 나와. 그러니까 자꾸 하는데도 막 에라가 계속 얘기하니까 개 짜증 나가지고 동만이가 이제 뭐 하라는 거야? 그걸 그대로 흉내내. 동만이도 이거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장면이 있어. 똑같이 외우시면 돼. 동만이가 식판 닦고 싶은데 흥흥 외워. 됐지? 외워야 된다 이거. 여기 시험 범위 들어가는 니들 시킬 거야. 동만이 식판 닦고 싶은데 흥흥 외워.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 과정을 배울 거든. 가장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 다 찾아야 돼. 그림에서 다 찾아야 돼. 세포 몇 개고 그다음 그 안에 자 염색체가 몇 개고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연상을 한번 해보자. 잘 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쉽습니다. 앞에 봐 이씨 더 늦게 끝낼 거야. 너 수업 때도 안 좋아. 세포 막 하나에 핵이 하나 있지. 이제부터 이건 핵이다. 자 이제부터 이건 뭐다? 핵이다. 이제부터는 이건 뭐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핵이다. 핵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자 지금 현재 간기야. 준비 DNA 2배 준비 끝났어. 자 이제부터 세포 분열을 시작할 거야. 됐어? 세포 분열을 시작하면 드디어 따라란 뭐가 등장했어? 염색체가 등장했어. 염색체가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거 한 쌍 맞지? 그치? 몇 개? 1개, 2개, 총 2개. 항동염색체는 한 쌍. 됐어? 이거 아빠 거, 이거 엄마 거. 이해되니?
됐어? 자, 이 상태가 전기입니다. 뭐라고? 전기야. 지금 현재 염색체의 모양과 상태에 따라 우리가 지금부터 요걸 세분화시킬 거야. 이게 전기다, 이게. 됐어? 전기. 자, 그 다음 좀 있다가 원본, 복사본. 원본, 복사본. 이게 전기야. 그 다음 얘네들을 전부 어디로 보낼 거냐? 가운데로 보낼 거야. 가운데로 보낼 거야. 세포의 가운데. 이게 중기야. 됐어? 그러면 현재 요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 가운데에 있는 요 애들은 하나의 염색체가 스륵 염색부체 두 개로 나눠진 거거든. 그럼 얘하고 얘는 서로 X자 관계로 되어 있을 거야. 맞아? 그럼 요 상태에서 싹 양 사이드로 나눠져. 이게 훅이야. 그럼 위에서 하나 나눠지고 밑에서도 하나 나눠지지. 그럼 여기 몇 개가 있어? 두 개. 여기 몇 개가 있어? 두 개. 맞아? 됐어? 그러면 요 두 개가 하나의 핵, 또 하나의 핵. 그러면 한 방 안에 지금 핵이 몇 개니? 두 개. 반띵하면 이제 몇 개가 돼? 세포 두 개 끝. 됐어?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말로 안 하고 한번 볼게요. 잘 봐. 핵이 하나 있습니다. 염색체가 나왔죠. 염색분체. 가운데로 갑니다. 그치? 나눠지고 두 개, 핵 하나, 핵 두 개, 반띵 끝. 됐어? 그래서 집에서 거울을 보고 이게 됐지? 그치? 개빡치지 않니? 해보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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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잉, 어잉, 그치? 엉, 엉, 뜬, 빡! 끝났지? 됐어? 이게 바로 뭐냐? 이거 외워야 돼. 전기, 중기, 후기, 말기야.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걸 다 외워야 돼. 됐어?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책을 한번 볼게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기초야. 자, 세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세포 분열 전에 먼저 준비부터 시작한다. 그 준비기를 뭐라고 한다? 간기라고 한다. 이 간기가 뭐야? 준비기. 여기는 분열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분열기는 어디부터야? 여기부터야. 핵분열부터야. 준비기야. 자, 그럼 준비기에서 뭐를 합니까? 핵이 보입니다. 준비기는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세포야. 핵이 보여요. 그리고 핵이 몇 개 있어? 무조건 한 개 있죠. 그 다음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밑줄쳐 DNA가 두 배로 바뀌어. 됐지? 자, 이게 준비가 끝났어. 자, 준비가 끝났으면 드디어 이제 핵분열이 되는데 이 핵분열 과정부터는 우리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거든. 자, 밑줄쳐 염색체 모양과 행동에 따라 그치? 구분을 합니다. 자, 좀 밑으로 내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 한 방 안에 있는 핵 하나를 몇 개로 만들 거야? 두 개로 만들 거야. 자, 여기서 쓸게. 핵 한 개가 핵 몇 개로 만드는 거? 두 개로 만드는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 핵분열이라고 해. 됐어? 이때 드디어 뭐가 관여한다? 염색체. 염색체. 됐지? 아, 니들 다음 주부터는 시험 대비니까 전부 1시간 반씩이에요. 11시는 안 넘으니까 걱정 마. 됐죠? 자, 볼게. 전기. 자, 전기 때 드디어 염색체가 보이고요. 그 다음 방추 모양의 실이 보여. 이걸 방추사라고 해요. 이 방추가 뭐예요? 이거 좀 어려운데요. 배틀 알아요? 배틀? 옷감 짜는 거 배틀. 사운드자. 귀신아 싸우자. 그거 배틀 말고. 알겠니? 옷감 짤 때 세로실이 있고 가로실이 있거든. 세로실 사이에 가로실을 넣어. 근데 어떻게 넣어야 돼? 꼬아서 넣어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꼬아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감 때 세로실을 이렇게 놓은 거를 X자로 꺾어. X자로 꺾어. 그럼 이 실과 이 실이 있고 요 사이를 실을 통과시키는 거야. 이쪽에서 이쪽. 그 다음에 통과시키고 나면 다시 반대로 꺾어. 이렇게. 그 다음 이쪽에서 다시 실을 통과시켜. 그러면 가로실과 세로실이 모여서 옷감이 만들어지거든. 그때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는 럭비공 모양으로 생긴 추. 그게 방추야. 그 방추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방추사, 실사자. 나중에
지구과학 시간에 이런 것도 배운다. 방추 모양이 생긴 벌레가 있어. 방추충. 알겠어? 이런 것도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도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이런 말씀 혼나 애비충 애미충 그런 말씀은 안 돼. 나쁜 말이야. 서연아 알겠지? 자 그러면 염색체가 몇 개 보입니까? 이런 게 잘 나와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죠. 됐어? 그래서 이 염색체는요 쓴다. 2n 이꼴 4야. 그렇지? 4개 보인다. 됐지? 그러면 큰 건 큰 것끼리 한 쌍, 작은 건 작은 끼리 한 쌍 상동연습체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고 그다음 뭐 하고 있니 지금? 원본, 복사본 다 지금 현재 복제가 일어났지. 그래도 몇 개야? 4개. 염색 분체는 몇 개야? 8개죠. 되니? 자 시작한다. 핵막이 사라지면서 즉 핵이 사라지면서 드디어 미주처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등장했어. 그 다음 하나의 염색체는 염색 분체, 하나는 원본, 하나는 복사본, 그 다음 방추사가 보이네. 그래서 전기는 이렇게 오는 거야. 염색체와 방추사가 핵심이야. 됐지? 자 그 다음 중기로 갑니다. 중기의 중자가 뭘까요? 송중기 아니에요? 아니야. 중기의 중자는 가운데 중자야. 이거는 염색체 가운데로 있다라고 해서 중기야. 그래서 세포 중앙에 배열돼. 그럼 얘들아 세포의 끄트머리가 아니라 중앙에 있으면 관찰이 잘 되겠니 안 되겠니? 겁나 잘 되죠. 그래서 미술처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야. 뭐를? 염색체의 모양과 숫자를. 근데 단점이 있단다. 금방 끝나. 매우 짧아. 그럼 얘들아 가장 짧게 나타낸 시기면 우리가 생물체의 어떤 특정 부분을 뜯어서 관찰을 할 때 요 중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조금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 조금밖에 못 봐요. 자 그래서 가장 짧게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가 뭐야? 관찰 숫자가 최소란 얘기야. 그럼 얘들아 관찰 숫자가 최대인 건 누굴까요? 가장 오래 걸리는 놈. 누구니? 찾아봐. 가장 오래 걸리는 놈 누군데? 감기야. 준비가 가장 오래 걸려. 알겠어? 그래서 니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 잘 들어. 좀 어려워. 세포 중에서 가장 관찰이 많이 되는 시기는 간기야. 근데 앞에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세포 분열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기는 어느 시기냐? 간기 빼야 돼. 전기. 분열기 중엔 최장이야. 그럼 분열기 중에 최장인 얘기는 분열기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보인다는 얘기야. 얘가 제일 조금 보이고. 하지만 전체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짱이다? 간기가 짱이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알겠어? 되게 어려워요. 다시 한번. 분열기 중에 제일 긴 건 뭐라고? 간기. 전체 시기 중에 제일 긴 거는 나 말 잘못했다. 분열기 중에는 제일 긴 게 뭐라고 했어? 전기. 전체 시기 중에 제일 긴 거는 간기. 무조건 분열기고 나발이고 제일 짧은 건 뭐라고? 중기. 제일 짧은 거. 됐죠? 자, 그다음 후기입니다. 후기는요. 양 사이도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궁금한 게 있네. 왜 나눠줘? 야, 이렇게 붙어있던 애 해봐. 이렇게 하나가 있었거든. 염색체, 염색 분체, 빨개는 원본, 보라돌이는 사본. 근데 얘가 이렇게 나눠진대. 이거 나눠준다는 얘기는 누가 끌어당겼다는 얘기지. 그 끌어당기는 애가 방추사야. 알았어?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뭘 그렸지 선생님이? 점을 그렸는데 이게 점이 사실은 고리지. 동원체라고 부르는 거. 그 고리에 이 방추사가 걸려 잡아 당기는 거야. 실제 그런 모양이에요. 알겠니? 됐어? 그러면 이제 잘 봐.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지. 염색 분체가 분리됐어. 맞아? 이게 후기야. 그래서 밑줄 쳐. 염색 분체가 분리됐어. 이제 문제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 몇 n이었죠? 몇 n? 2n. 2n. 두 개씩 쌍을 이루잖아. 요렇게 쌍을 이루고 요렇게 쌍을 이루고. 2n 이꼴 몇 개? 4개. 그럼 잘 봐. 여기도 오른쪽으로 가면 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쌍이고 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쌍이니까 2n 이꼴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 맞아? 염색 분체가 분리됐는데 2n이 2n으로 바뀐 거죠. 염색체 수에 변동이 있니 없니? 없지. 잘 들어야 돼.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 염색체 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염색체 수가 일정.
그럼 다음 잘 봐. 핵 하나가 4개 염색체였으면 4개의 유전자였다면 그러면 4개의 유전 정보는 핵 하나를 만들 수 있지. 그래서 핵 하나, 핵 2개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핵 1, 핵 2야. 그러면 이제 핵 2개가 만들어졌다. 몇 줄 쳐? 2개의 핵. 그럼 2개의 핵 만들어지자마자 이제 염색체는 사라지는 거야. 됐지? 자, 이제 문제가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세포 몇 개예요? 아직도 하나지. 이제 몇 개로 만들어야 돼? 2개로.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 반띵이 일어나야 돼. 마지막 짜! 그래서 요 말기에서 세포질 분열이 곧장 일어나.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핵분열일 때는요. 동물인지 식물인지 구분이 된다겠니? 안 된다겠니?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됐어? 됐니? 그래서 드디어 동물하고 식물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세포질 분열일 때입니다. 자, 동물하고 식물의 세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세포질 분열은 뭐 하는 시기야? 세포 한 개를 몇 개로 만들어주는 거야? 2개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 여기까지 해야지 세포 분열이 끝나는 거야. 됐죠? 자, 그때 동물하고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 잘 봐라. 핵 2개가 있고 밖에 막만 있다. 얘는 여기 세포 2개가 있고 바깥쪽에 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 벽이 있어. 단단해. 말랑말랑해. 그래서 말랑말랑하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보여? 귀여운 하리보처럼 보이죠. 귀여운 하리보 딱 보자마자 니들은 뭐야? 대가리부터 뜯어먹잖아. 그치? 그래서 손톱으로 꾹 눌러서 반팅하는 거야. 이거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는 거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화살표 이쁘게 하세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세포질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세포질 만입, 세포질 함입이라고 불러. 그래서 동물 세포는요. 세포질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만입된다라고 합니다. 만입. 됐죠? 자, 이제 식물입니다. 식물은요. 바깥쪽에서 안 돼요. 왜 안 돼? 단단해서.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안에 세포 판때기가 생겨. 이 판때기가 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포판이 뭘로 바뀌어? 세포 벽으로 바뀌어요. 됐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써라. 동만이는 식판 닦고 싶어요. 흥흥. 외워. 동만 식판이야. 동물은 만입, 식물은 세포판. 자, 이렇게 해서 세포 한 개가 몇 개를 만들었어? 세포 2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잘 봐. 원래는 모세포가, 그치? 자세포를 만들죠. 많이 모세포, 자세포. 자세포란 표현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딸려 나온 세포다 해서 딸세포야. 아들 세포는 없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보자. 모세포 한 개에 딸세포 2개인데 모세포보다는 딸세포가 작고 딸세포가 간기 동안에 어느 정도 요 상태까지 크면 또 여기 있는 게 2개. 이것도 2개. 그럼 몇 개 나와? 4개 나오지. 그치? 또 세포 분열 끝나면 몇 개? 8개. 계속해보자. 8개 다음에 16개, 32개, 64개, 128개, 256개, 512개, 1024개, 2048개. 그치? 이런 식으로 쭉쭉쭉 늘어날 거야. 다음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됐지? 자, 이게 바로 세포 분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포 분열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자, 체세포 분열의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결과는 가로열고 써. 다세포 경우 생물일 경우입니다. 다세포 생물일 경우. 단세포는 아까 얘기해서 생장한다고. 단세포는 뭐 한다고? 생장해. 지금 다세포 생물이야. 자, 니들 나이 때는 세포수가 늘어나서 몸집이 커집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해? 생장. 선생님, 저는 옆으로 커지던데요? 그건 살찌는 겁니다. 생장이라고 안 해요. 그치? 그럼 선생님입니다. 이제 나는 생장하면 안 되잖아. 내가 이 나이에 생장하면 말단 비대증밖에 더 나오니? 그치? 근데 내 몸에서도 체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언제? 헌세포를 쇠세포로 바꿔주는 거.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재생. 그걸 재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세포를 만든다. 상처 치료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생장과 재생, 체세포 분열 결과야. 자, 이제 마지막
오른쪽 문제 풀고 오늘은 땡치도록 할 거예요. 야,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막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냐? 삐리삐리삐리삐리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냐? 로봇처럼 안 보여?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이거 로봇 그리고 여기다 원리 그리고 이거 눈깔 2개 개구리 왕눈이 그리고 별별 애들 많더라고. 니들은 걸리지만 마. 알겠지? 자, 넘겨. 자, 이제 5번 8번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됐어? 그런 다음에 순서 찾기, 그다음 무슨 식인지 찾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거 핵이 있나 없나 봐. 이게 1등이야. 이게 핵이죠?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어. 간기야. 간기다. 아, 그리고 얘들아, 잘 봐. 지금 몇 개 있지? 1개 있지. 맞지? 나중에 몇 개가 되려나? 2개가 되겠네? 그럼 안 봐도 비디오지. 1개가 2개, 세세포 분열이야. 나중에 1개가 4개로 바뀌는 게 있어. 그 감수 분열이라고요. 자, 그다음 이거 없어지고 나자마자 이게 2등이고요. 이게 전기입니다. 여기부터 분열기야. 그때 요 니은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다음 1개, 2개, 3개, 4개 있습니다. 그러면 핵 하나당 4개? 그럼 거꾸로 4개가 핵 하나 또 만들 수 있죠. 됐지? 유전자가 지금 현재 4개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야, 얘들아, 1개 염색체당 원래는 1개 이상의 유전자가 있거든? 그냥 1개당 1개 있다고 쳐. 그러면 자, 여기는 요 핵 안에 유전자가 몇 개 있었다는 얘기야. 하나, 둘, 셋, 4개. 그치? 4개가 있는 거야. 그럼 거꾸로 유전자 4개가 다시 모이면 핵 하나 만들 수 있겠네.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가운데로 가야 되죠. 3등.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 중기. 그다음 하나, 둘, 셋, 4개 보입니다. 그다음 기억을 뭐라고 해? 방주사. 자, 이제 이 방주사가 나중에 럭비공 모형처럼 생긴 장주사가 이걸 염색 분체로 반띵 하는 거야.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되어 있지. 그치? 요걸 가지고 반띵해서 요 부분을 끌고 오고 이 부분을 끌고 가는 거야. 맞아요? 되니? 이게 방주사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지. 4등.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후기라고 하는 거고. 끌려가는 거 1개, 2개, 3개, 4개. 왼쪽도 1개, 2개, 3개, 4개. 오! 그러면 자, 아까 여기 있는 게 원본이면 4번, 이게 원본이면 4번, 원본 4번, 원본 4번. 맞지? 원본하고 4번은 상관없어요. 복사본이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완벽하게 동일한 파일, 동일한 유전자 2개가 있는 거야. 어떤 거 내가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 맞아요? 그래서 얘가 오른쪽, 얘가 왼쪽으로 가면 여기서 이제 핵 하나, 핵 2개를 만드는 거죠. 요게 5등이죠. 이게 5등이고 이게 말기고, 말기가 곧 세포질 분열인데, 세포질 분열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일어나네. 지금 현재 이건 뭐야? 똥만이야? 식판이야? 똥만이죠. 동물이네요. 됐지? 자, 그러면 1번 기억, 니은 썼다. 기억은 방주사, 니은은 염색체. 가마에 해당되는 이름 쓰세요. 썼다. 분열 과정을 간기부터 쓰세요. 썼다. 번호 다 썼잖아. 됐죠? 넘겨. 자, 그다음 8번입니다.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시기가 뭐냐? 그래서 이거 간기 찾는 거야. 야, 간기 찾으니까 나아져.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처음으로 보이는 거 뭐니? 전기입니다. 전기 어느 시기야? 전기 다냐? 다 맞네. 자, 다음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 중기죠. 중기는 1번인가? 가. 됐지? 자, 9번입니다. 이거 동만이야, 식판이야? 똥만이가 뭐를 한다? 똥만이가 뭐를 한다? 식판 닦고 싶어요? 흥흥. 맞죠? 동만 식판입니다. 식물 동물. 자, 마지막 10번. 자, 분열 결과 2개의 딸세포. 맞아요. 딸려 나온 세포 2개다. 근데 이 딸세포가 처음에 있는 모세포하고 같은 염색체 수를 가져. 그리고 동일 유전자야. 상처 부위가 아물 때 이걸 뭐라고 해? 재생. 피부 재생할 때 재생이야. 크기에 따라 아니 염색체 모양과 행동에 따라 상태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죠.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요. 서로 다른 딸세포 들어간다? 아니 염색체가 분리돼.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는 모세포와 유전 정보 염색체 수 모양이 같다? 2N이 2N이다. 빙고.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긴 다 끝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